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3일차 일어나시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더군다나 주말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 또 집에서 다 이제 오늘부터 정식으로 이제 휴무잖아요. 연휴 이제 시작이, 뭐 어제부터 시작한 분들도 있고, 1일부터 시작한 분들도 있지만, 또 연휴 시작이다 보니까 다들 늦잠 자고 이러는데, 일어나셔서 또 아침을 깨우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해 주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뭐 SNS나 뭐 책에서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나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사실은 어쩌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저자가 정리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뼈 때리는 어떠한 나의 시간 관리가 진짜 지금 괜찮은가? 미리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성공한 60대, 70대, 80대 분들이 가장 후회되는 게 젊은 시절 시간을 허비한, 다시 돌릴 수 없는,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벌 수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충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내가 진짜 바로바로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더 체크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못 읽으신 분들은 읽으시고, 이제 세 번째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52페이지.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52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분량 읽고 저는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장님들, 우리 이번 장 읽으면서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부분일까? 나에게 어떤 부분을 적용할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또 마지막 5일차에 우리 사장님들이 삶에서 적용할 어떤 부분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갖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말 자체가 주제 자체가 우리가 바쁘게만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왜 우리 그렇잖아요. 엊그제 1월 1일이었는데 또 연말이고 뭐 또 40대에는 40km로 가고 50대에는 50km로 가고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냥 내가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53페이지에 우리 이제 사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저에게 이제 따끔한 충고처럼 느껴졌던 건 153페이지 제일 위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은 과거의 산물이다. 만약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후회할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행복해 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대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던 불행하던 모든 원인은 내가 어제까지 썼던 시간의 어떠한 산물,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관찰해 보면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싶다면 내가 어떤 시간을 쓰느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는 보일 수 있잖아요. 뭐 하면서 사는지는 우리가 뭐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뭔가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낭비되고 그냥 즐거운 요소, 그냥 재미 요소 이런 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일들을 꾸준히 하는 거죠.
나의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건강해지는 일, 뭔가 내가, 진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나와 함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일, 이런 사람들, 이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의미 없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시간들, 재밌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 그냥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내가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내가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사업하느라고 진짜 바빴어. 뭐, 메나텍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빴어. 아니면 다른 사업하느라고 엄청 바빴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알려주는 대로 내가 지난 정말 바빴다면, 정말 그 바쁜 시간에 진짜 모든 시간들을 몰입하고 집중했는가를 또 들여다보라고 우리한테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54페이지의 시간이란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첫 번째는 154페이지. 둘째는 재생 불가능하다. 다시 돌릴 수 없다라는 거. 세 번째는 대체 불가능해. 시간하고 뭘 바꾸겠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 매너 페스티벌 갔다 오고 또 PD가 처음 34살에 PD가 처음 되고 40에 PPD가 됐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이가 부럽다였어요. 나의 직급이 부럽다도 아니고 나이가 부럽다. 아니 40에 PPD가 됐어?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이 시간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성공자들이 그래요. 너의 10년과 나의 100억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돈 가진 사람들은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민주적으로 가장 공평하게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따지지만 시간만큼은 내가 공평하게 주어진 거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철저하게 비탄력적이라는 거. 그런데 게다가 뭐예요? 공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짜인 시간을 내가 현명하게 쓰느냐, 아니면 잘못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어쩌면 저는 그 어떤 책에서 읽었던 부분보다, 뭐 제가 요즘 좀, 관가하고 약간 좀 시간에 대한 의미를 좀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나 많이 깨우쳐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중한 일에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낭비되는 시간들을 줄여야지만이 내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이 무한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간을 막 허비해 버리는 거죠. 제일 허비해 버리는 시간들이 뭐야? 가장 낭비하는 거. 여러분 가장 아까운 거. 저도 이제 최근에 뭐 미국 가고 라스베가스 간다고 하니까 맨날 똑같은 옷에 사진이 그 옷에 그 옷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틈만 나면 가서 좀 화사하게 입을 옷이 뭘까? 틈만 나면 이제 열어가지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옷도 보고 제가 막 이렇게 쇼핑하러 다니고 이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럴 만한 그 에너지를 또 낭비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니까 뭐 너무 거기에
제한적이지 않고 어쩔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제가 그거 이렇게 서치하면서 보고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건 공간 정리. 그래서 여기서 너무 좋은 표현을 해줬어. 여행 가방을 쌀 때 우리가 여행 가방을 트럭에다가 싣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갈 때 트렁크를 쌀 때 정말 공간 짜투리 공간에라도 뭐 하나라도 더 집어 넣으려고 우리가 짜듯이 나의 시간 내역서를 한번 써보라는 거죠. 하루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시간 내역서를 써본다. 근데 저는 이 도구로 너무 좋은 게요. 여기에서 지침서에서 나오는 시간 내역서를 한번 써보는 거 165페이지, 167페이지에 나오는 이 시간 내역서를 써보는 거는 너무나 소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시면서 저는 이 도구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주간 바인더를 여러분 하루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틈틈이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지. 30분 단위로, 15분 단위도 내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를 거기에 한번 빼곡하게 나의 시간을 오늘 하루라도 한번 체크해 보겠다. 그럼 오늘 하루 한번 해보시고 내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연휴 기간에 한번 써보세요. 이 연휴 기간에 책을 2권, 3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대부분 주말 끝나고 연휴 끝나고 나면 너무 바빴다고 아주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적어보면 청소하는 시간은 2, 3시간밖에 안 될 수 있고 2, 3시간이면 충분히 끝낼 일을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특히 대청소할 때 저도 정말 이사하면서 느꼈던 건데 사진 버려야 되겠다. 뭐 아니면 책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진 버리다가 추억을 감상하면서 다시 그 사진을 또 해서 핸드폰에서 막 뭘 찾고 이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시간 어떠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 시간이 제한적은 나 딱 2시간만 정리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위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예요? 정리할 때. 손님이 1시간을 온다고 할 때, 30분 후에 사장님, 제가 요 근처에 왔는데요. 잠깐 뭐 드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게요. 이때는요, 저희 지저분했던 집이 10분 안에 아주 마법의 청소의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서를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좀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 중에 버려야 되는 215페이지 뒷부분부터 한번 보면은요. 어, 일단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잡동사니 시간을 버리듯이 우리가 집에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그 쌓아놓고 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아놓고 사는 가장 큰 이유가 215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잡동사니들을 끼고 사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사하면서 정리의 달인들,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돈을 받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유튜브를 제가 공부를 좀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정리를 해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버리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안 쓸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 안 입은 옷을 언젠가 입을 것 같아. 어제도 제가, 지금 제가 잘 보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이거는 슈퍼 갈 때 입을 걸칠 옷이야. 이런 옷들을 이렇게 보면, 슈퍼 갈 때 걸칠 옷이, 아마 한 박스일 거라는 거. 옷장 한가득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 갈 때도 그런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불필요한 옷들, 내가 슈퍼 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벌씩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슈퍼 갈 때 입을 옷, 잠깐 여기 앞에, 집 앞에 나갈 때 입을 옷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옷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버렸거든요, 이사 오면서. 근데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잡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도 불필요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제 삶이 정말 심플해지고 정말 단순해지고 모아보니까 손톱깎이가 늘 손톱깎이 찾잖아요. 우리 손톱깎이가 5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늘 없었던 것들을 찾아보니까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관리는 어쩌면 내 삶에 나의 잡동사니 물건을 정리하는 어떠한 이런 계기로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연휴 기간에 내가 뭔가 지금은 누구를 만나기 어려운 어떠한 시간이 있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살림을 정리하는 어떠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삶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낭비하는 게 요즘은요, SNS예요. 여러분, 핸드폰 그 안에요, 내가 핸드폰을 사용한 시간 내역서가 나오거든요. 통화하면서 거는 그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핸드폰으로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는 건 정말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이 단어를 몰라. 그럼 그것만 딱 검색하면 되는데, 진짜 불필요한 유튜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너무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소중한 것에 시간을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1페이지에 다시 앞으로 가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17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71페이지, 맨 위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을 흔히 운명이라고 부른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곧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 책을 계속 읽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이 책을 읽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 다른 일을 포기해야만 한다. 우리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아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행로는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현명한 선택은 성공적인 삶을 만들고 잘못된 선택은 실패한 삶을 만든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덧붙이자면 성공한 인생은요, 정말 늘 어떠한 기로에 있어서 과감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서 지금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 쓰리스타 인생에 어, 정말 어마어마한 어떠한 인세 소득을 누리는 시간의 자유함과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내 삶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든 삶의 균형 잡힌 인생을 저는 지금 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내 건강, 운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돈과 어떠한 저의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강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체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동과 시간에 제가 집중해 줄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18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 부부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둘이 한 명은 그냥 안경점 가서 한 300이라도 벌지 그랬어. 벌지 그래? 라고 2년, 3년간은 꾸준히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특히 가족들에게. 아니, 한 명은, 굳이 그렇게 둘이 같이 다녀야 돼? 둘이 그렇게 에너지를 써야 돼? 라고, 둘이 그렇게 본업으로 해야 돼? 라고 했지만, 저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5년이 남은 우리 50년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신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도구, 안경점으로 한 명이 가서 기껏해야 1년에 3천에서 4천만 원을 버는데 5년이면 4천만 원이면 4, 5, 20? 아니, 4, 5, 20이 맞나요? 아니다. 3천만 원에 얼마? 한 2억. 2억 정도를 내가 벌 수 있고 이거 벌어가지고는 내 인생이 빚도 다 갚을 수 없는 생활비 하기도 너무 급급한 인생이지만 내가 빠르게 실버 PD가 되고 PPD가 됐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삶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10년이 걸려도 안경점에 있어서는 저희 부부가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상을 벌 수도 없고 또 제가 풀타임으로 안경점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아이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10년 후의 인생, 5년 후의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냐. 물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업일 무조건 본업으로 정해놓고 내가 그 시간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중하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본업으로 그냥 선택만 하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허비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77페이지에 저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정말 무섭기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17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라에서 그 아래 네 번째 줄 보면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경계선은 어떤 일을 먼저 선택하는가이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를 내가 긴급한 거, 바쁜 거, 먹고 살기 바쁜 거에 여러분들이 계속 몰입되어져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5년 후의 삶도 여전히 긴급하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언가의 결단을 하고 내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주고 있지만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재미있고 그냥 편안한 그런 삶을 계속 선택한다면 결코 우리는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볼 수 없는 미래를 내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요.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과감하게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일정한 시간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데드라인을 정해놓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몰입과 집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책에서의 이 3장에서 나오는 시간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다이어리가 없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이제 GL 그룹에서 주간 바인더, 그다음에 월간 바인더가 있잖아요. 주간 바인더를 한번 제대로 한번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10분, 15분도 내가 휴식을 했던, 설거지를 했던, 빨래를 했건, 내가 그냥 뭐 전화로 수다를 떨었던 그 누구랑 어떤 통화를 했는지까지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신다라면 내가 낭비되는 시간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집중해서 내가 메나테크에 들이는 시간 또 메나테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시간이 어디에 가장 집중되어져 있느냐가 여러분들 5년 후, 10년 후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3장 다시 한번 써머리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하나하나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일 책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인생에 진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4장이 또 남아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 마지막 또 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의미 있는 멋진 한 1분 1초 아껴가면서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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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유민상 감사합니다.